공천권을 폐지하라. 즉 하향식 공천하지 말고 우리가 당원을 막 집어넣어서 당원들이 상향식 공천, 당원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그렇게 한다면 탕난, 즉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어서 입성시키는 것보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 아예 우리 쪽 사람들이 다 공천을 받게 만들면 그것으로서 국회 입성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계산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양당 모두한테 해당되는 건데 열성당원 10만 명이면은 그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개딸 논쟁이 이제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좀 그 크기를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보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이제 당이 좌지우지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원 민주주의의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성적으로 활동하면 이게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는 거 이유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10만 명 정도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정당과 결별은 뭐냐면 우리 신당 창당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국민의힘 정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왜 홍준표하고 몇 사람 때문에 목사님 왜 우리를 버리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겨서갈 자신 있어? 목사님이 도와주면 자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당을 도와주면 반드시 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자유통일까지 해줄 줄 믿고 제가 당원 모집에 최소한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그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당 상당은 며칠 동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전광훈 목사,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들어보셨는데 이 얘기 자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허준 변호사, 지금 우리가 전광훈 목사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이 얘기가 나와요. 국민의힘과의 결별은 신당 창당이다. 그런데 이 신당 창당 몇 주 동안 보류하겠다. 이거 결별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들리기 어렵죠. 네. 저는 이게 뭐 본인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 국민의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연막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 목사 얘기는 그래요. 자신은 이제 신당 창당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 우리 당 내에 지지자가 많은데 왜 우리를 버리고 가시냐 한 번 더 생각해 봐달라 이렇게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몇 주 동안 보류를 하고 자기가 내건 요구 조건을 국민의힘 쪽에서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보고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놓은 요구 조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공천권을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민 당원 가입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국민의힘에다가. 그렇죠. 당원을 수천만까지 늘리고 이 공천권을 폐지를 해서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것처럼 뭐 시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지역자치단체 장들 다 후보를 당내 경선을 다 이제 당원의 당심으로 다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입김이 닿는 당원들로 가입수를 채워가지고 당원들을 늘리고 그리고 그 당원들에게 하나씩 다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줘서 이 공천권을 폐지하고 후보를 뽑고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자신의 어떤 영향력 아래 계속해서 더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읽힐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종구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오늘 기자회견이 예고가 되기로는 국민의힘하고 결별 선언을 한다라고 예고가 돼서 기자들도 엄청 많이 취재를 갔거든요. 그런데 저도 기자회견 내용 들어갔지만 우리 허지원 변호사가 설명한 대로 이게 결별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계속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자신만 어쨌든 좀 거리를 두겠다. 자신이 자꾸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현재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곤란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만 조금 거리를 둔다. 이런 정도의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탁란. 탁란. 뻐꾸기 있죠. 네. 뻐꾸기가 자기가 스스로 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둥지에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광훈 목사가 사실은 당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당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국회에 입성시키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돈을 엄청나게 성금을 모아서 국회 진출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안 된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공천권을 폐지하라. 즉 하향식 공천하지 말고 우리가 당원을 막 집어넣어서 당원들이 상향식 공천, 당원들이 결정을 해버리는 그렇게 한다면 탕난, 즉 우리가 직접 당을 만들어서 입성시키는 것보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 아예 우리 쪽 사람들이 다 공천을 받게 만들면 그것으로서 국회 입성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계산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만 우리 예리하게 분석하는 우리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정광훈의 이런 의도가 제 생각과 다르신지 아니면 또 이 의도가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뭐 저는 이종근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게 지속적으로 정치 정계 진출 국회로 나가려는 시도를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을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결국은 국민의 힘을 통해서 양당제 체제에서는 그게 훨씬 더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사실은 이거는 양당 모두한테 해당되는 건데 열성당원 10만 명이면은 그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개딸 논쟁이 이제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그 크기를 한 10만에서 20만 정도 보거든요. 네. 그 정도면은 이제 당이 좌지우지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원 민주주의의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열성적으로 활동하면 이게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 이유도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10만 명 정도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장 많은 거를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실 정치, 종교, 부동산 삼위일체 비즈니스맨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비즈니스가 가장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정광훈 목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항상 저랬던 분인데 중요한 거는 당의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당이 중요하다. 정광훈 목사를 신경 쓰기보다는 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정광훈 목사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 반응들이 궁금한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사람이 전 목사 비판 제일 많이 했던 홍준표 시장 반응이거든요. 혹시 홍 시장 반응이 나왔을까요? 네, 홍준표 시장은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없어요.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없고요. 이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대표가 낸 입장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 조금 전 국민의힘 공식 논평으로요. 이 정광훈 목사가 제 아무리 당을 흔들려 해도 국민의힘은 끄떡없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본인의 이야기도 들어왔는데요. 이 정광훈 목사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취재진 질문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무례하기가 짝이 없다. 우리 당을 뭘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이 공천권을 넘겨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당 공천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남의 당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준현 에디터.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전광훈 목사하고 이 국민의힘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2년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고리는 2019년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주 멤버들이 광장으로 나가면서 좀 대중 집회를 했을 때 그때 그래서 논쟁이 됐던 게 지금 2019년 11월 30일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전 울산시장에 가가지고 이사회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홍준표 대표도 뭐 다른 사람의 권유라고 하지만 어쨌든 2019년 개천절 집회에 가가지고 그 집회에서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집회도 하고 발언도 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청구서가 지금 다 날아온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어쨌든 정광훈 목사는 지금 뭐 득이양양한 거죠. 아니 나한테 손 벌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좀 당신들 그러고 있느냐라고 했던 그 배경들이 사실은 어쩌면 의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를 장외로 나가면서 조금 극단적인 세력과 손을 잡은 이게 지금 원죄인데 문제는 이게 사실 선거라는 게 한 표라도 긁어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 손절을 못 하느냐라고 본다라면은 손절을 했을 때 정광훈이 뭐 국민의힘에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선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좀 지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설명했듯이 당시에 인연을 맺었던 황교안 전 대표 지금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란 인물은 누구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애국자예요. 본래 전교조의 문제를 보고 예. 그때부터 반전교조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잘했죠. 2019년 많은 세력들이 모였고 또 그분에 대한 뭐 지지들이 막 높아지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고 뭐 의석수에 욕심을 내고 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뭐 당을 어떻게 지배한다. 좌 우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락했을까요,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욕심이요? 그렇죠. 정치 욕심이 생겨서.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질문 올라왔는데요. 요거 하나 좀 궁금증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종근 실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정광훈 목사도 본인 당이 있는데 본인의 당 키워서 이렇게 잘하면 되지 왜 그런 생각 안 하고 자꾸 국민의힘 얘기만 할까요? 이런 질문 올라왔어요. 그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쳤던 거예요. 기독 무슨 당 뭐 이렇게 해서 이 종교와 관련된 이름의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총선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안 먹혔죠. 거의 뭐 이 득표율이 정말 뭐 이렇게 유의미한 득표율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의 정당의 이름이 그래서 기독자를 다 뺐어요. 자유통일당. 그렇죠, 자유통일당. 종교적인 어떤 내용이 전혀 없죠. 그런데 자유통일당으로 과연 입성을 할 수 있을까? 정광훈 목사는 도리어 더 계산을 철저하게 해본 거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딜을 해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안에 당원으로 해서 어쨌든 상향식 공천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아마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수순도 있어요. 뭐냐면 진짜 공천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의 표를 잠식하겠다. 총선에서 한 표라도 예를 들어서 몇 표 차이로 정말 경쟁을 벌여야 될 중원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후보들을 다 내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에 경쟁을 해버려서 이 표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갈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마지막으로는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비례를 지금 뭐 광역별 비례든 뭐든 비례대표 정당이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가겠다. 여러 가지 지금 수순을 보고 첫 번째 수순으로 탁란, 즉 공천권 주장을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요새요, 뭐, 이렇게 쓰고 저렇게 읽는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결별이라고 쓰고 영향력 행사다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건지 글쎄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